네, 오늘은 김정민 박사님의 책, 바로 이겁니다.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네, 제목 특이하죠?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네, 카자흐스탄 들어보긴 하셨죠? 자, 이 책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뭐 교과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개편이 그 정권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역사가 왜곡이 됐겠어요. 자, 우리나라 대다수가 안목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 역사가 다 맞는 게 아니죠. 혼자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김정민 박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사히 신문부터 시작해서 중동에 있는 그 부모님을 따라서 중동에도 계셨고, 책에서는 33년 정도를 거의 외국에서 카자흐스탄, 몽골 직접 이렇게 발로 뛰면서 그 현장을 보았고, 자기가 배운 거랑 다른 부분에서 신념을 가지고 지금은 그 새로운 역사 편찬 교과서에 대한 공동 작업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다 정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어떠한 사대주의나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 못하는 부분을 진실을 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정치적인 관련해서 국제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죠. 그러한 강의를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듣는다는 것은 큰 행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이고, 네. 그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는 대다수가 뭐죠? 설민석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듣고, 네,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설민석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다만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다 몰려드는 거는, 네, 키치가 많습니다. 키치가. 아름다움은 제가 항상 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물론 유튜브에 이 김종민 박사의 동영상 강의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걸 보시고 제가 오늘 이 책을 아침에, 오늘 그 유튜브에 제가 하나 올렸지만, 오늘 3시간 전에 대구 신세계 백화점 반디앤 루니스에 가서 이 책을 구입을 했어요. 어제 대구 교보에 가니까 이 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풍문고에, 대구 백화점 지하에 있는 영풍문고에도 오늘 갔는데 없어서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신세계 백화점 반디앤 루니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읽고 싶은 거는 이틀 3일을 못 참기 때문에 바로 가서 그분이 얘기했던 슈퍼 인텔리전스와 시크릿 폴리틱스는 오늘 역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산 거예요. 3개를 제가 사려고 했는데 2권 없었기 때문에 김정민 박사의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을 산 거예요. 자, 이분이 오늘 9시 9분에도 강의를 하지만 오늘은 좀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항상 국제관계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전염병에 의해서 참 이상한 게 있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투표를 하시면 안 돼요. 투표권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왜 지금 현 정권 상태에서 이다지도 많은 화재가 일어날까요? 화재. 최근에 들어서는 이틀이 멀다 하고 물류 단지에 화재가 일어나고 있어요. 강원도 산불도 지금 몇 번째입니까? 큰 화재가 벌써 2번째 아닙니까? 화재.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궁금해하지 않고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화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폭발 사건, 그죠? 폭발 사건, 고양시 저유소, 그리고 뭐죠? KT의 화재 사건, 폭발 화재, 정말 이러한 것들이 무수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큰 이슈거리는 뭐죠? 사이비 종교와 자극적인 동성애, 게이 이런 거랑 관계가 있죠. 지금 세월호 구원파였죠. 지금 전염병은 그 수백 개의 도시 중에서 유독 대구입니다. 대구에 또 사이비 종교 신천지죠. 그리고 최근에 감염된 경로가 이태원의 게이바였어요. 저는 특이한 게 한번 날카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데요. 마스크를 끼므로써 고립되고 격리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끼는데 커피숍이든 음식점이든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는 또 벗어도 괜찮죠. 그게 무슨 놈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예 하려면 제대로 완벽하게 마스크를 계속 써야죠. 아예 마스크를 썼다면 실내에서도 밥 먹을 때든 뭐들 때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해버려야죠. 근데 실내에서 마스크를 끼는데 커피 마실 때는 벗어도 되고 밥 먹을 때는 벗어도 되고, 그게 뭔가요? 그런 느낌 안 가져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태원 게이바 때문에 지금 그런 유흥업소에서 영업을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모든 학교나 영업장이 폐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동일한 법칙에 속하는 거죠. 왜 유독 거기만 폐쇄해야 됩니까? 그 돌아다니는 사람이 유흥업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어떠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하고 있죠. 이태원에서 감염된 사람이 거기가 나이트클럽이니까 나이트클럽을 폐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놈의 공식입니까? 그 사람들은 카페도 안 가고 식당도 안 가고 거리도 산책도 안 합니까? 완전히 다 폐쇄해야죠. 제대로 하려면은. 그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네. 자, 그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충격적인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왜 터키가, 그죠? 형제 나라인가? 생긴 게 이다지도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징어잖아요. 평평하고 몽골 스타일, 그죠? 터키는 얼마나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형제 나라인 거야? 근데 이걸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국가는 뭐죠? 언어로 하나가 되는 거죠. 언어. 오히려 어떤 외모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쭉 고조선 쭉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게 있죠. 오히려 지금의 미 합중국처럼 연방국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연방국가에서 뭐죠? 미국을 보시면은 흑인이 영어를 쓰고 백인이 영어를 쓰고 황인이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메타포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 한반도에 우리가 지금 아주 좁은 땅덩어리에 지금 제약을 받고 한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원래는 그런 민족이 아니죠. 동이족, 선비족, 이 흉노족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신라와 선비족의, 그죠? 편두라든지 기마, 고구려 기마 벽화가 똑같은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원래 저는 그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두나 기마 이런 것들이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보다 이게 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직접 이분은 또 찾아서 그걸 썼던 거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 4천만이 이 책을 사서 읽기를 권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 지금 정체성이 없잖아요. 무조건 중국 사대하고 있죠. 조선이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책에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아주 책도 컬러풀하게 읽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김정민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73년 서울 출생, 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불던 시절 부모님을 따라 중동에서 10년을 살면서 많은 외국의 문물과 사람들을 접하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나오셨고요. 쭉 이렇게 읽고 나서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시작하기에 앞서 약 33개국을 다니며 공부하고 일한 지 벌써 33년이 넘어가고 있다. 한단고기 얘기부터 터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다른 외국인보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이유는 이들이 주장하는 범투르크주의 운동 때문인데 터키인들은 중앙아시아인들을 형제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했던 당시 터키 정부는 많은 의사, 간호사, 교사들을 보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낯선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어 이들 국가들로부터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2016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 신화로 풀어본 우랄 알타이 민족의 형성, 홍수설화, 성경까지 이게 수메르 이게 신화부터 해서 인도, 고대 페르시아, 중앙아시아가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지금 패권이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잡고 있기 때문에 다 지워져 버렸죠. 징기스칸만 해도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북방민족과 한민족의 동일한 기원, 훈족과 한민족은 같은 민족, 흉노족과 훈족은 또 뭐냐? 저는 베르디의 아틸라 할 때 훈족 아틸라였죠. 스키타이, 타타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중앙아시아 무사와 고구려 게마 무사의 유사성, 신비한 민족 스키타이, 편두를 한 이유, 편두 머리가 이렇게 길게 뽑아져 있는 거, 우리나라 그 왕들의 이거 있죠. 그 편두란 느낌이 안 듭니까? 신라도 그랬고요. 카자흐 민족의 구성, 스키타이는 동이족인가? 카자흐와 한국 한자의 유사성,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조선인들. 저는 지금 이 책을 오늘 샀기 때문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기존의 강의를 좀 들었죠. 김정민 박사의. 자,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선지 루트가 있어요. 고선지라는 사람이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했던 적도 있고요. 이 삼국과 예전에 대한민국의 민족이 이 한강 이남이나 이 지금 한반도에 제한적이지 않았다는 건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자, 유럽에 남아있는 조선의 흔적. 네. 징기스칸하고 아틸라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홍수설화는 이건 노아 방주랑 비슷하죠. 성경은요, 다른 나라의 여러 신화랑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접목한 그런 문학입니다. 자, 물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실화라고 얘기하고 그 종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일단 인문학자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고대 이집트와 고대 문명의 어떤 여러 가지 신화와 이야기들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기존에 배운 것과 너무나 비슷해서 파미르 고원에 남아있는 환국 고조선의 흔적, 네. 팅그리.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카자흐족, 몽골족의 역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정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고대 역사와 지식을 전승해오던 샤먼들이 학살당하고 서적과 문화재들을 약탈당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많이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역사 자료와 러시아 학자들의 일부 기록으로 남겨진 유목민족의 역사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에서 카자흐족과 몽골족의 역사가 한국과 겹쳐지는지를 알면 놀라울 정도다. 제가 여기에 충격받았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천산산맥 너머에는 우리가 신화로만 알고 있었던 고조선의 후예들이 지금도 옛 풍속과 정치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는 고조선의 수도명이었던 아사달과 어원이 같다. 우리가 단군, 즉 단골레라고 부르는 이름을 중아시아 사람들은 탱글이라고 부른다. 베달결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몽골어로는 바타르케레, 투르크어로는 바뜨르케레이다. 우리가 백이민족이라 불리는 이유는 한민족이 고대 유러시아 대륙에서 제사장 계급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타르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러시아 애들이 그다지도 싫어했고 무서워했던 타타르족, 예. 푸른 눈의 카자흐족과 러시아 혼혈 녹색 눈의 타타르족 여학생. 중앙아시아는 우리가 참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기 보면 그죠? 이쪽이 그죠? 카자흐족이고 이쪽이 타타르 혼혈족이죠. 예, 이렇게 생긴 거. 저는 개인적으로 몽골하고 카자흐스탄을 굉장히 가보고 싶어요. 편두를 한 이유, 그리고 불을 형상하기 위한 각종 장식들, 백제 금관 장식, 고구려 금관 장식. 편두는 비단 중앙아시아 민족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던 신라와 가야에서도 했었는데, 만주와 중앙아시아 초원에 살았던 북방민족들과 흉노족도 편두의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스키타이, 흉노, 신라와 가야국은 모두 같은 계열의 민족이 세웠던 국가로 보인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가야, 신라는 원래 또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 선비족이 그죠? 예. 그거를 통해서 내려와서 신라와 같이 연계된 신라 왕들의 어떤 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자, 백제 금관장식, 고구려 금관장식. 예, 여기 보이죠? 예. 이 책은 전체적으로 사진과 컬러가 많기 때문에 아주 읽기도 편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 KBS 다큐멘터리 칠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칠지도도 우리나라가 백제가 일본에 보내준 그런 선물이었는데, 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이런 게 또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해했던,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퍼즐로 맞춰지면서도 의문이 해결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정민 박사를 다시 보게 되었고, 이분의 역사 강의를 다 보게 되었고, 새로 역사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의 호기심을 또 충족시켜줬죠. 활은 동이족의 상징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칠지도 황금 보금. 제가 혼족 아틸라 할 때 아틸라가 들고 있었던 게 그 오페라에서, 그게 이탈리아 그 소도시의 극장에서 한 오페라인데, 기가 막히게도 아틸라가 칠지도를 들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누가 저런 연출을 했을까? 역사를 정말 제대로 아는구나. 베니스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잖아. 생겨났는지. 바로 훈족 아틸라에 의해서 최후의 방어선으로 그들이 늪지대에 수상각을 지었는 게 바로 베니스입니다. 베네치아죠. 예. 그 정도로 옛날에는 이 타타르나 훈족 이런 중앙아시아 민족이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이죠. 예. 헝가리, 카자흐, 위구르를 잇는 연결고리 화살. 예. 저는 헝가리, 카자흐스탄, 위구르가 여자들이 예뻐요. 서양과 동양이 아주 적절하게 믹스가 되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랑 관계가 있습니다. 예. 동양과 백인이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연결고리 화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푸른색 옷을 입고 태조 이후의 왕들은 전통적으로 붉은색 용포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예. 이는 이성계가 완족 출신이 아닌 지방 영주 가문 청색 출신이었음을 말해준다. 예.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도 그죠? 이 사람의 어떤 그 뿌리, 예.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이성계의 가문은 원래 천호장 다루가치 집안이었다. 예. 따라서 그의 계급은 청색인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태조 이성계하고 그 이후에 여기 세종대왕이죠. 네. 너무나 그 재밌고 궁금한 내용들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댕기머리 그리스, 에트루스칸 위구르. 중국이 왜 위구르를 그렇게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가? 파괴된 역사, 서양인들의 아시아 흔적 지우기,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백인 컴플렉스, 유럽의 금발의 백인이 살게 된 시기, 너무나 재밌겠죠.
히틀러가 얘기했던 아리아인에 대해서 여기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꼭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진실의 여부는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부하셔서. 주체적이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교육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예, 세뇌일 수도 있고요. 그 자체가 폭력이죠. 공교육은 물론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 이후에 진정한 교육은 내가 찾아서 하는 교육이에요. 예.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가 개편되는 이 꼴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배운 역사가 정확한 것인가? 그 설명석이 떠드는 역사가 정확한 것인가? 직접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절대 남의 의지는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말했다시피 중요한 것은 자립이라는 얘기죠. 자립. 네. 오늘 김정민 박사의 바로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중국의 4대 이제 그만두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진단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